어떤 가정이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부모님 가실 데 없고 힘드시면 제가 모실 수 있고 아이가 별나면 별난 아이 힘들게 키울 수 있고 아이가 둘이면 둘 키울 수 있고 남편이 경제적으로 안 되면 제가 더 벌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아마 그게 못 참았던 것 같아요. 예은 양 마음도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엄마가 얘기를 안 하고 혼자 쌓아놓는 걸 보면서 되게 답답해 했었는데 두 분이서 헤어지시고 너무 오랜만에 방송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둘이 20년 만에 아빠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엄마가 받고 아빠도 이번 기회에 엄마를 이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후련했어요. 저도 같이. 그랬군요. 네. 어른이네요. 예은 양이 어른이네요. 진짜. 다 입장이 좀 다르긴 하지만 좀 가연 씨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솔직히 생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네, 직업이잖아요. 딱 네. 예은이가 미술하고 싶어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거 계약금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미술학원비 냈거든요. 네.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는 거는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인정을 못 받고 약간의 오해를 받으면 나의 영역에 소중한 일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될 때는 아마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네.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근데 그 이혼의 과정에서 그 이러한 마음의 이야기를 그 예은이 아빠한테 충분히 안 하셨었어요? 네. 그러면 전 남편분은 왜 이혼하자고 하는지 정확하게 아셨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우리 가연 씨는 장점으로 보자면 내면에 힘이 좀 있어요. 힘이. 에너지가 있어서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이 문제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성의가 없고 내지는 무능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전 남편분이 아주 빠르게 적극적으로 해결을 안 하는 그 문제 해결 방식이 가연 씨 입장에서는 성의가 없고 마음에 어떤 벗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혼을 결정할 때 시어머님도 저한테 너무 버거웠었거든요. 저는 항상 뭔가 해결책을 방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남편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은 누워있는 거 좋아하시니까 방에 TV 놔드리고 방에 쓰레기통, 물 이런 걸 다 놔드리는 걸 남편은 좋아하고 저는 안 된다. 어머니 움직이시게 해야지 저대로 계속 방치하면 어머니 더 안 좋아져 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구나. 부딪히는 거예요. 가연 씨는 문제가 딱 생기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는 매우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취적으로 해결해 나가세요. 그리고 이걸로 안 되면 다른 방안을 막 찾으세요. 그래서 결국 감당을 해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해결은 잘 하시는데 이 문제의 시작점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문제의 시작점을 잘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집안에 이제 경제를 가연 씨가 다 생활비를 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전 남편분이 뭐 이제 곡을 쓰시든가 해서 약간 목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전 남편분이 그거를 원래 식구들, 뭐 형님이든 어머니한테 그 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 돈을 떠나서 그거는 반드시 의논을 미리 했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사실은. 이 문제가 발생한 지점에서 이 문제의 본질을 보고 이걸 다루어야 돼요. 이거는 문제야.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돈이 필요해, 아이들을 키우려면. 근데 이거를 나와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한 거는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당신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문제야. 문제야.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래가 돼야 되는데 우리 가연 씨는 문제가 딱 생기면 아 됐어, 쿨하게. 아 됐어. 됐고 뭐 집문설 날린 것도 아니고 그래 됐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을 무지하게 적극적으로 찾아요. 이 돈을 내가 메꿔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본인이 동분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 더 찍고 그러면 여기서 좀 모자라는 돈은 이걸 또 더 하나 배역을 맡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20년을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맞아요. 본질 가지고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그걸 가지고 싸우는 그 과정이 너무 피곤하고 싸우는 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빨리 해결해버리고 뭐 이런 섹시 화보 막 이런 것들 막 남편 허락 없이 촬영한 적도 있어. 빚이 쌓이고 돈이 너무 많이 목돈이 갑자기 점점 쌓이고 비니까 화보를 찍으니까 이제 몇 천만 원씩 주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하면 허락은 안 할 테고 나는 이걸 빨리 메꿔 놓고 싶고 당장 이 빚은 꼭 갚아내고 싶고 그래서 몰래 사인했다가 남편이 기사 보고 알아가지고 전 또 너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주니까 이렇게 돈은 벌고 내가 수치스러운데 왜 내가 혼나고 있지를 이게 나이 들고 나서가 내가 왜 그때 그랬었던 거지가 막 조금 주제 넘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본질의 문제를 부부는 치열하게라도 싸워야 해요.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풀어가도록 애를 써야지 혼자 다 감당하고 해결해버리면 문제를 싹 덮고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나 시작점은 변화가 없어요. 언제나 그 자리거든요. 마치 물레방아처럼 늘 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이 힘듦이 쌓이면 나중에 물 한 방울 들어갈 공간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매번 싫다고 좀 해줬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매몰차게 한 번에 내친 것 같아서 또 너무 한꺼번에 방송을 통해서 나쁜 사람을 만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군요. 그게 이제 힘들었던 거나 너무 참았던 힘든 마음이 방송을 통해 표현이 되니까 평소에 얘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 네.